이 영화를 볼까? 번쩍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 쌤이 제이 그 다음에 여름님과 함께 영상 예부학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 곰곰이 보니까 벌써 저희 방송이 1년이 됐습니다. 박수 쳐요. 우리. 예, 와. 보통 뭐 1년이 한 52주 정도 되니까요. 52회 이상의 방송을 진행한 지금 벌써 1년이 됐어요. 각자 저희가 벌써 1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제 소감 내지는 소회를 좀 들어보면서 앞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잠깐 해보고 출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여러분께서는 어떠셨어요? 뭐 1년 처음에 뭐 제안을 받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몇 번의 또 개편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좀 변해왔어요. 네. 뭐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변할 거지만 예, 좀 1년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방송 녹음하는 게 크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 한 달에 몇 번 모여서 녹음을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1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뭔가 꾸준히 했잖아요. 제가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1년 동안 뭔가 꾸준히 뭘 계속 한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도 뭐 방학이 있으니까 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문에 못 쉬고 맨날 놀고 그리고 뭐 알바 이런 걸 해도 뭐 1년 넘게 막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년 이상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하는 건 진짜 밥 먹고 그런 일상생활밖에 없었지 뭔가를 이렇게 해낸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인생의 하나의 진짜 큰 경험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내가 너무 안 해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뿌듯함 방송 자부심, 중요하지 않아 나 토닥토닥 사실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할 때의 그 아이디어는 우리끼리 좀 즐겁자 일단은 이런 생각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끼리만 즐거워서는 안 된다는 주변의 따가운 질책을 듣고 나름대로 뭐 오프닝도 마련하고 그 코너 속에 코너도 있다가 사라지고 방송 시간도 줄이고 뭐 계속해서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제니께서 어떠셨어요? 지난 1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다른 팟캐스트 방송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방송 별로 없고 그게 정말 힘들다는 거 저희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돼서 일단 저희에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강요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시점이 이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많이 맞아요. 들어요. 예. 맞아요. 왜냐면 1년 동안 하면서도 즐겁게도 하긴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맞아요. 하는 일이 또 따로 있기 예.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또 다른 돌파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니께서 소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뜨거운 축하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요. 다시 박수 쳐요. 해주시고 앞으로 또 1년을 어떻게 진행할지 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 1년 돌아보면 저희가 공통점이 있죠. 저희가 모두 공부를 아직 진행하고 있는 뭐 대학원생들이라 특히 영화나 영상,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니까 한번 영화에 대해서 일정하게 선택을 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 뭐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게 방송이라는 게 좀 이게 만만히 보면 안 되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도 피드백도 들어오고 저희가 뭐 선풀도 들어오지만 악플도 들어오거든요. 제가 주변에 막 자랑해요. 우리 악플도 들어와 막 자랑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저 자신은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 우리 기도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방송의 그 질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난 1년을 가져왔고 앞으로 1년을 어떻게 끌고 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기획들을 가지고 있죠. 저희가 뭐 사석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보다 좀 대중적인 영화도 선택하고 아니면은 채널을 여러 개를 좀 확대할 방안도 가지고 있고 콜라보레이션을 갖다가 좀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씩 저희가 오픈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년의 소감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이제 영화가 아니라 뮤직비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선택한 뮤직비디오는요. SM 엔터테인먼트의 NCT의 이제 보스를 가져왔어요. 저는 사실 이 그룹이 좀 생소했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떤 그룹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보스란 뮤직비디오가 며칠 전에 이제 공개가 돼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다들 보셨죠 뮤직비디오? 네. 예,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총평? 인상이 어땠을까 좀 그 얘기부터 좀 물어보면서 출발하고 싶어요. 제니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NCT라는 그룹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보고 잘 몰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제안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요즘에 올림픽이라서 가수들이 컴백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없는데 NCT가 딱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이거를 시작으로 이 그룹이 2018년 동안 2018이라는 NCT 2018이라고 해서 18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조금 다루면 좀 이 시스템 SM의 운영 시스템이나 이 NCT에 대해서 저같이 잘 모르는 분 그리고 세미님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입문하기 위해서 입문 코스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봤는데 오픈되고 나서 저는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또 그룹도 멋있다는 생각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저는 봤을 때 멋있네? 괜찮네? 입덕 직전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CT가 데뷔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뭐 보스를 갖다가 NCT의 보스라고 소개시켜 드렸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NCT U의 보스죠. 그러니까 NCT가 유닛 내지는 이런 팀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아마 몇몇 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예, 우리 여름님께서 어떻게 뮤직비디오 NCT U의 보스라는 곡 내지는 이미지를 갖다가 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NCT 잘 몰랐는데 그 NCT U 처음에 낸 앨범 이름이 7번째 감각이에요. 근데 그게 전 되게 그 용어 단어가 낯선 거예요. 그게 식스센스 그러니까 육감이 그렇죠. 아니라 다음의 감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7개의 감각 이랬으면 이해가 됐어요. 뭔가 7번째 감각? 그러니까 감각의 순서가 있다고? 뭔가 그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표현 하나로 그냥 언어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NCT 왜 관심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약간 그런 걸 깨달음을 느껴가지고 기억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고 처음으로 느낀 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약간 랩을 잘하는 애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되게 랩 보컬이 되게 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SM 같은 경우에는 다 뭐 이게 랩이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되게 힙합을 하고 힙합 장르의 음악을 하고 또 랩을 잘하는 가수들이 SM에서 나오니까 되게 신선한 느낌이어가지고 또 이 곡이 보스라는 곡도 엄청 힙합스러운 예, 그렇죠. 랩 나오잖아요. 일렉트릭 힙합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선하게 이 뮤직비디오도 보고 노래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 SM 하면 생각나는 대표 그룹들이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특히 이제 남성 그룹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힙합 계열의 아니면 그 랩이 강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쵸, 리릭스 노래는 다 잘하는데 예, 그렇죠. 리릭스와 관련 지어서 훅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훅송들이 이렇게 딱 귀에 쏙쏙 꽂히는 그런 것들로 기억이 나는데 이 NCT U의 보스는 좀 그 결을 달리하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 키우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 소감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요. 처음에 이제 보스를 봤을 때 우리 여름님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SM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답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신기하다. 이 신묘한 그룹은 어디서 나왔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묘했어요. 신묘하다. 신기하고 묘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NCT라는 명칭도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입덕이니까 이 NCT의 명칭이 뭐의 약자죠?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정말 신묘해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새로운 신, 컬처, 문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를 지니는 그룹을 갖다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NCT? 이게 뭐야? 게다가 멤버가 정해지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요. 이 시스템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이 기획사가 장사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저는 예전에 우리가 SM을 여러 그룹을 다루긴 했는데 특히 그 엑소의 파워 다룰 때 그런 느낌이 확 왔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엑소 플랜이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때도 놀라웠고 지금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아직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론칭할 수 있었다는 것도 도대체 이 기획자는 누굴까? 어떤 아이디어 내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좀 가볼까 합니다. 제니께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 NCT의 시스템을 갖다 봤을 때? 되게 쉽게 돈을 벌라는 생각. 왜냐면 그 프로세스 101이 흥했던 이유도 약간 저는 이런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일단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골라봐.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거를 좀 영리하게 사용하는 느낌?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원래 H.O.T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H.O.T의 뜻도 뭐였지? 오브 티네이저스인데 그래서 그런 10대들을 구성으로 한 그런 거를 계속 로테이션으로 멤버를 그래요? 바꾸는 약간 그런 시스템. 근데 그게 일본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 맞아요. 대표적인 자니즈? 여성 그룹 있지 않나요? AKB 예, 맞아요. 48인가 아무튼 약간 그런 거 같은 거를 원래부터 이수만이 계속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거를 한 건데 좀 쉽게 돈 벌라고 하네. 근데 이게 왜 저는 유지가 가능할지 모르겠는 게 왜냐면 걸그룹이나 그러니까 그룹을 좋아하는 애들은 다 무조건 한 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욕 먹잖아요. 악계라고 악성 개인팬 욕먹고 되게 푸듀도 약간 지금 워너원도 약간 좀 그런 기세가 있는데 좀 개인 팬이 너무 심하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유지가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하는 게 약간 좀 좀 걱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SM 시작할 때부터 H.O.T도 그런 기획을 염두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그룹이 워낙 팬덤이 생기게 되면은 한 멤버를 빼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되죠.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동방신기에서 맞아요. 동방신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륜세준 그래가지고 세륜세준이라는 멤버가 새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엄청 반발을 한 거여서 결국에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래서 세륜이라는 그 말이 사라져주세요라는 거를 함축적으로 의미한 어떤 유행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륜 제이 그러면 제이님 사라져주세요 약간 이런 거죠. 되게 그런 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게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제니께서 이제 총평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완곡하게 이 기획력이 신묘하고 장사를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제니께서는 돈 쉽게 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연우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그 NCT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막 아이돌 그룹 좋아해서 덕질할 때 한 멤버가 먼저 좋아져요. 근데 뭔가 그 팬덤 분위기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억지로 좋아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냥 그리고 또 그냥 계속 그 그룹 활동을 하니까 계속
개인 한 명을 보기 위해서 그걸 보니까 맞아. 정이 들어가지고 맞아. 좋아지고 약간 맞아, 이런 게 맞아, 되게 맞아. 많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그냥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악계가 취미인 그런 팬들을 위한 선물 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한 시장을 노린 거잖아요. 특수 시장을. 그래서 돈을 잘 벌려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팬덤 문화의 다양성을 그냥 정식적으로 존중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가장 재미난 건 이 배경이 될 만한 조건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K-팝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몇몇 SM의 기존에 뭐 H.O.T나 동방신기와 같은 굉장히 장수 그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좀 갇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SM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 기획 회사가 정말 세계를 대상으로 회사 운영을 하기 때문에 멤버들도 여기 보시게 되면요 NCT U의 멤버들도 한국 국적뿐만 아니라 뭐 홍콩이나 뭐 미국이나 아니면 캐나다나 그밖에 뭐 태국이나 이런 국적들의 멤버들도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획을 하고 이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정도의 그런 뭐 유튜브나 이런 시스템에 갖춰지지 않았으면 과연 지금 됐을까? 라는 이제 그 질문을 좀 던지기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NCT 신묘한 그룹 NCT를 이제 계속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보시면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현란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영화나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나에게 남는 이미지, 각인된 이미지는 뭘까 보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고 하나하나를 갖다가 뮤직비디오에서 이렇게 띄워봐도 굉장히 그 세련된 느낌?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SMP라고 하잖아요. SM 퍼포먼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SM답기도 하고 SM답지 않기도 하다는 게 답다는 것은 퍼포먼스가 여전히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군무가 딱딱 맞고요. 굉장히 현란해요.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도 굉장히 현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처음 봤을 때 멋있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멋있어요. 되게 뭐라 그러지? 그런 현란한 것도 좀 이 춤이랑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뭔가 화면 같은 구성 같은 것도 되게 조형적으로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 자체도 되게 잘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별히 그 서사가 강한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여러 뮤직비디오 달아보면은 일련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연작으로 이렇게 구성된 뮤직비디오도 저희가 좀 다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에 비해 지금 NCT U의 보스를 보면은 이야기가 돌출되어 있다기보다는 조형적인 면이 좀 돌출되어 있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현란하다는 게 카메라의 앵글이라든지 아니면 화면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그런 느낌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세요? 이 NCT U의 그 보스의 이미지, 좀 뭐 시각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가 되게 현란한 편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는 그게 음악 장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힙합 장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힙합도 아니고 약간 아이돌 음악과 약간 겹쳐져 있는 그런 힙합이고 그래서 되게 애매해요. 아이돌 음악은 더 빠르고 훅이 막 있고 또 힙합 같은 경우에는 정통 힙합은 막 래핑이 빠르고 비트가 엄청 빠른데 이게 중간이니까 약간 노래 자체만 들으면 되게 처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만큼 막 신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뮤직비디오의 리듬이 빠른 게 이 노래가 별로 안 지루하려고 저는 뮤직비디오를 빠르게 되게 막 편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번 뮤직비디오를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주머니에 넣느라고 뮤직비디오를 안 보고 음악만 들었는데 음악이 왜 이렇게 길지? 원래 이렇게 길었나? 하고 전 터였긴 했더니 3분 50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악이 약간 좀 느린 편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스를 갖다가 그냥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봐야 된다는 생각에 노트북에서 계속 그 리플레이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막상 이게 음원으로만 들었을 때, 음악으로만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안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 다루면서 K-팝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나 특히 시각적인 이미지로만 소비되고 있지 않나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라 사운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만 소비되지 않나라는 그 우려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뮤직비디오로 좀 소비를 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지적들을 좀 해주셨네요. 그 음악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그 가사 있죠? 가사가 그렇게 각인된 것 같진 않아요.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그 보셨는지 좀 궁금해. 제가 가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가사가 찾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저희가 방송한 시점이 거의 뮤직비디오 나온 지 한 이틀 네. 만에 하니까 아직 업데이트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NCT 그룹 자체가 약간 유동성이 있잖아요, 멤버들이. 예, 예. 그래서 NCT U도 여기 있는 멤버들이 안 써있던데 네이버 포털 같은데. 그래서 음. 가사를 찾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긴 저도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포탈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나오진 않고 좀 K-팝 전문 채널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NCT U 같은 경우는 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언급이 빌보드지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돼서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가서 봤거든요. 근데 특별한 언급들은 없고 이 NCT U, NCT 그룹의 어떤 특징이 잘 살린 뮤직비디오나 본인들의 어떤 보스, 카리스마를 갖다 보여줬다 정도로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 가사도 그렇고 약간 좀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2018 NCT 2018이라고 이제 올해 그렇게 완전체로 활동할 거다 하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거고 다양한 뭐 노래, 뮤직비디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뭔가 이 그룹명대로 네오 컬처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첫 시작이에요, 이 보스가. 그래서 뭔가 그런 선전포고 아니면 이들의 세계관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되게 집중한 느낌. 그 가사 같은 것도 내가 뭔가 이 시대 리더가 될 거야. 되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되게 뭔가 올드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약간 그런 거를 선전포고를 시작하는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뭐 카리스마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곡이 보면은 가사를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중간중간에 한글 가사와 영어 가사가 섞여 있고 그렇게 메시지가 뭐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스고 너희들 따라와 이렇게 그 좀 강압적이라는 표현을 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뭐 선전포고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들어봐 이런 그 인상이 좀 강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연은께서도 뭐 그런 느낌을 좀 사석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NCT U, NCT 지금 2018 프로젝트의 시작인 거잖아요. 이 노래가 이걸 기점으로 이미지가 계속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생각해보면 SM 가수들 특히 남 가수들 처음에 다 여리여리하게 나오시는 거 알죠? 막 누난 너무 예뻐 막 이런 거 부르고 막 허그 부르고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남성적인 그런 노래를 하면서 근무를 치고 이러면서 이미지가 전환되는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도 그랬고 다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그 기점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 상남자야? 나 보스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별로 막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되게 마초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계속 카메라 구도를 자기네들 맘대로 막 바꾸고 발로 차고 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손으로 막 밀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 뮤직비디오나 음악 자체가 되게 진짜 남성미 막 이런 거 살리는 것 같아서 막 방탄소년단 막 상남자 약간 이런 거 표방하는 뮤직비디오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요 방탄소년단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도 군무로 굉장히 각인돼 있는 아이돌 그룹이고
아까 그 힙합 말씀하셨지만 일렉트락 힙합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탄은 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건드린다는 생각이 있는데 NCT U는 제가 아직 입덕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아직 보여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NCT가 가지는 것들이 두 가지로 아이디어를 정리해 놨더라고 시스템이. 하나는 개방성과 확장성.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쵸.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뭐 확장 가능하다는 다른 얘기 다름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 그룹에 대해서 제기되는 물음이 과연 이게 팬덤이 형성이 될까? 저는 팬덤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래요? 대중성이 없을 것 같아요. 대중성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만 해도 이거 딱 봤는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뷔한 지 정식 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데뷔한 지 2년이 됐는데도 맞아요. 조금 각인데 멤버가 없다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팬들한테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이 맞아요. NCT라는 그룹 자체가. 근데 잘 모르지 않나? 저도 잘 관심 있게 본 적도 없고 뭐 방송에 나온 적도 없으니까 잘 안 찾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만의 세계? 맞아요. 이들만의 리그를 오히려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걸그룹은 대중성이 어느 정도 확보를 맞아요. 해야지 성공을 하는데 남자 그룹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맞아. 팬덤만 약간 맞아. 확보를 하면 오케이니까. 지금 제이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 보통 다른 아이돌 그룹들은 아예 뮤직비디오 카테고리가 따로 되어 있고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NCT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아직은 그렇게 좀 잘 이렇게 팬들이나 기획사가 좀 정리정돈을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는 생각들 들고 제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팬덤은 있으나 대중성은 약하지 않느냐. 누가 누구지 모르겠다. 후주 후 누구지 모르겠다. 자 이런 이 질문부터 던져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우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뜬금없이 아까 H.O.T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멤버들이 나중에 막 진짜 토토가처럼 옛날 7080 이런 것처럼 이때 막 다 늙어가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건 어떻게 와야 되지? 이 노래 부를 땐 얘네만 부르고 이 노래 부를 땐 얘네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막 행사 가면 막 행사라든지 공연 이런 거 가면 막 전곡을 다 부르잖아요. 한 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다 같이 왔다가 몇 명만 춤추고 몇 명만 노래하나?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수익 문제도 약간 멤버들 지금은 좀 그럴 시기가 아닌데 좀 나중에 성장하면 수익 문제로도 싸우지 않을까? 그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SM이 과거에 그 외국인 멤버를 영입한 케이스가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도중에 이탈하거나 그쵸. 계약 문제를 또 불협화음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교훈을 삼아서 개방성을 모토로 삼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한테 끌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우리는 이 아이돌,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는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좀 캐치를 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시스템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멤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누구를 갖다가 빼고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팬들이 막 반발하죠. 맞아요. 그런 이제 경험들도 있고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좌지우지 않고 안정되게 매출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SM 회사 전체에서는 매출을 늘리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멤버들은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고 하니까 팀워크라는 것도 잘 형성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들이 다들 춤을 잘 춰요. 춤도 잘 추고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기본적으로 그 이상은 한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다른 팀들을 보면은 이게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파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트. 나는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으로 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슈퍼주니어 생각하면 MC로 이렇게 각인된 멤버가 있고 그런 멤버들이 좀 있잖아요. 뭐 김희철 씨 하면 이런 예능에 이렇게 각인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 활동을 갖다가 뭐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등장하지 않는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NCT U의 그 뮤직비디오 보스의 그 세계관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니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뮤직비디오 자체가 이야기는 강하지 않지만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처음에 기획했을 때 무작정 아까 저는 이미지의 단편, 파편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조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좀 볼만한 것들이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사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딱 NCT U 보스를 떠올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 중 하나가 그 기다란 식탁에서 둘이 싸우는 거? 예. 네. 약간 그거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뭔가 얘네들끼리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뭔가 갈등 같은 게 생겼다가 다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거? 약간 그런 게 좀 중요한 서사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 좀 이 세계, 이 NCT의 세계관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그냥 갈등과 협업 약간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미지가 그냥 파편화된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서사를 위한 이미지들?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멤버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소개하고 보여주는 이미지들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은 갈등과 대립에서 화합과 이런 걸로 가는 이야기의 구조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면은 이 NCT U의 뮤직비디오 그 보스의 첩이 위에서 아래를 갖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떻게 끝나나요? 그 돔 같은데 그 동그라는 이제 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내려앉으면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중간에 그 식탁 장면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 것 같은데 거기서 갈등이 분출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화해나 이렇게 팀워크로 끝나는 그렇게 보면은 좀 서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연인께서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뭔가 자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의 모습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다 세트장이나 실내 중심이었고 실외가 나와도 막 옆에 버스로 막 이렇게 막혀 있어서 갇혀 있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어딘가에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되게 원형이 많이 나오고 또 막 위에 막 지구가 벽화처럼 위에 천장이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래서 저는 이게 지구로부터 벗어나서 그 엑소플래닛 거기처럼 뭔가 벗어난 무슨 행성에 있는 뭐 우리 지구를 관조하는 듯한 무리들이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아까 말했듯이 되게 마초적이라고 했던 것도 막 카메라 조정하고 이런 것도 신들이 막 우리를 조정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것처럼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의 갈등이나 뭐 이런 게 다 신들 간의 싸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종교적인 느낌? 막 햇빛을 막 받고 막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종교적으로 은혜롭게 은혜받는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름님 말씀 들어보니까 SM의 컨셉을 잘 잡았네요. 곡 이름도 보스고 보스의 컨셉에 맞게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 거기서는 뭐 다 신이죠. 신들의 어떤 이런 다툼 신들이 항상 보면 인간처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하다가 뭐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아까도 그 돔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거기 뒷 배경으로 보이는 벽화가 나오는 게 지금 막상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이런 실화 속에 거기서도 공 가지고 싸워요. 예. 여러 명이 이렇게 뭔가 다툼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지금 인간계 세계가 아닌 듯한 천상계를 보여준 그런 느낌. 그러면은 우리 SM에서는 그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효과를 발휘했나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느낌을 지니셨다면 듣고 보니까 좀 수긍할 만한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자, 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NCT U의 보스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촬영상에서도 굉장히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앵글이 급격하게 변하는 뮤직비디오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보통은 멤버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줌인이나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 숏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간섭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각도가 좀 궁금해요. 이렇게 앵글이 많이 나오는 급격하게 변하는 뮤직비디오가 있었나? 어떻게 보셨어요, 제니께서는?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 되게
직선 같은 배경들이 되게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음. 나중에는 그게 원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멤버들도 각자 이렇게 보면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또 멀리서 보면 그게 서로 이어져 있는 듯한? 근데 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면 직선인데 멀리서 보면 서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엄청 화려하게 움직이는 앵글들 같은 경우도 보면 꼭 그게 이유가 없이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유 없는 화려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발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전환한다던가 아니면 멤버 한 명이 손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어져 있는 현란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화려한 앵글 같은 것도 되게 의미가 있시? 그러니까 좀 이들의 뭔가 화합을 위한 시작, 발걸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분열로 보이긴 하지만 분열로 보이고 되게 갈등적이고 되게 눈 아프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결국에는 멀리서 보면 좀 서로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첫인상은 계속 우리는 영화나 영상 내지는 문화를 공부하기 때문에 의미나 효과를 갖다가 추론해내려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근데 참 이게 뮤직비디오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꼼꼼히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왜 영화보다는 뮤직비디오를 해석하고 방송하기 힘들까 생각해 보면 이 길이에 상관없이요. 이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그 맥락이라고 하잖아요. 상황이나 콘텍스트를 영화는 대체적으로 뭐 장르도 있고 아니면 뭐 역사나 정치나 경제와 같은 그 외피들이 있거든요. 근데 뮤직비디오는 사실 그런 뮤직비디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금 오늘은 NCT U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룹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방탄소년단의 BTS 같은 경우에 봄날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정말 첫 방송에서 이제 봄날을 갖다가 뮤직비디오를 다뤘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저희가 읽어냈을 때 한국의 지금 정치사회적인 그런 맥락과 관련지어서 해석할 요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NCT U의 보스는 그게 탈맥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려운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에 있는 NCT 팬들이 보는 거랑 저 일본이나 중국 내지는 태국 내지는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봤을 때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정말 K-팝이 글로벌라이제이션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희께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그게 오히려 좋은 건가요? 그걸 지향하는 그룹이 완벽하게 NCT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저는 그 NCT를 시도하기 전에 그래도 SM에서 많이 실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슈퍼주니어도 중국 멤버들 따로 있고 중국 그룹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걸 해보기 그러네?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중국에서만 활동하는 멤버였는데 헨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갑자기 빵 떠가지고 또 인기가 막 많아지면서 중국 그룹도 있구나 이렇게 막 알려졌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그룹을 알리는데 그걸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NCT는 그걸 의도로 삼는 게 아닐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지금.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들어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가 경영을 한 1년,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경영한다는 미래를 보는 100년지 대계를 갖다가 맞아요. 보는 그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흔히 그 외국에서 아까 뭐 빌보드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왜 SMP, SM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K-팝 기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할까라는 좀 궁금증도 들었거든요. 이게 K-팝의 과거와 오늘, 그 다음에 미래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NCT U의 보스라는 뮤직비디오를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직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리액션 비디오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공개된 지 한 이틀 정도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 뮤직비디오 보스를 갖다 다루고 있거든요. 좀 리액션 비디오가 좀 많이 반응을 보면은 좀 분명해질 것 같아요. SM이 추구하는 그 개방과 확장성을 가진 이 보스가 과연 어떤 그룹으로 아이돌로 각인될 것인가.
좀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입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NCT U의 보스 뮤직비디오를 다루고 있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 뮤직비디오 상에서도 좀 각인된 이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서 NCT U 보스를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제니께서는 좀 기억나시는 이미지 뭐 이런 것들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자주 봐가지고 되게 기억나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예. 뭐가 있을까? 저는 그 공간이 제일 좋았어요. 그 뭐라고 해야지? 그냥 타원형의 모양이라고 해야 돼? 그 건물 안에 멤버들이 이렇게 쭉 서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좀 결국에는 같은 그게 이렇게 땡글땡글 돌아서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약간 예.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의미도 있고 그리고 되게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딱 이렇게 동상처럼 걔네들이 나란히 서 있는데 그 위층에 또 있고 위층에 또 있고 약간 이런 거 자체도 그 정원화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되게 재미있는 구조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 NCT라는 그룹 같은 거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되게 그 장면이 좋다? 기억에 남는다? 뭐라고 해야지? 아름답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약간 그런 구조 같은 게 복도식 아파트가 생각나면서 약간 되게 한국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자의 멤버들을 비춰주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인상 깊으셨군요. 여름님께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미님이 리액션 비디오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난 건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굉장히 구도가 특이하잖아요. 계속 사선으로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삐뚤어진 촬영을 한다던가 갑자기 막 세로로 화면이 바뀐다던가 하는데 그게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면 이걸 핸드폰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가 처음으로 궁금해졌어요. 저는 원래 리액션 비디오가 다 안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다 똑같이 카메라를 이렇게 핸드폰을 돌려서 볼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볼까? 뭐 이런 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신들처럼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그런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사용되는 편집 기법들이 난 구도 이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여름님께서 말미에 참 재미난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안 보고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노트북을 통해서 봤거든요. 아까 제니께서도 그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체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주로 이 지금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그 아이폰 X인가요? 그걸 갖다가 사진을 넘기는 것들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지금은 K-팝을 어떻게 소비할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 보통은 스마트폰으로 접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전혀 다른 효과나 어떤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 SM의 새로운 기획, 개방과 확장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한 NCT 유닛인 NCT U의 보스를 뮤직비디오를 다뤘습니다. 지난 1년 열심히 저희가 달려왔는데요. 앞으로 1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해부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좀 구독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뮤직비디오 NCT U의 뮤직비디오 보스를 다뤄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